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2025년 꼭 나옴 시리즈 필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기기사 필기 2회 대비해 가지고요. 1회차 때 미공개했던 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에 있는 2025년 1회 보건을 보시고 요 내용을 추가하시면 2회 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보여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과목입니다. 회로 및 제어예요. 요새는 좀 제어가 조금 쉬워지고 있고 회로가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확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다음은 단자 AB에 나타나는 전압이에요. 자, 요런 형태를 뭐라 했어요? 밀만의 정리라고 불렀죠? 밀만의 정리. 밀만의 정리라고 불렀는데 VAB의 전압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각각의 저항을 분의 1 하시고 여기는 뭐예요? 저항분의 전압. 그 다음에 저항분의 전압하시면 8.4V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물론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요. 3ohm에 6V 몇 암페어예요? 2A. 2ohm에 10V면 5A. 그렇죠? 그래서 7A가 되고 병렬로 놓으면 저항은 3하고 2. 병렬 저항은 얼마예요? 3 플러스 2에 3 곱하기 2에서 그렇죠? 1.2. 그래서 1.2 하니까 둘이 곱하니까 8.4V. 이렇게 저한테 배우신 분들도 있고 밀만의 정리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그죠? 자, 그래서 전압원, 전류원 바꾸는 것들은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론할 때 다 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이렇게 적용해도 간단하게 풀리죠. 자, 62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입니다. 잘 보시면요. 전압은 성간전압이 재져 있고 전류는 선전류가 재져 있어요. 물론 Y결선이기 때문에 상전류나 선전류는 똑같고요.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몇 배요? 루트 3배고 위상도 30도 앞섭니다. 얘네는 전부 다 0도니까요. 선전압하고 선전류의 위상차는 몇 도예요? 일단 30도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계를 여기다 하나 시설했는데 뭐예요? 한 상에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3상이니까 전력은 어떻게 된다? 한상 전력이 전력계 지시가 1.5라면 1.5 곱하기 3에서 전체 3상 전력은 4.5kW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꼭 기억할 거는 전압과 선전류 사이에 위상차가 몇 도다? 30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상 전력 P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3의 선전압, 선전류, 코사인 세타로 구하는데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려니까 루트 3의 선전압, 선전류에 대해서 전력 계산하시면 되죠. 그런데 전압과 전류 사이에 이미 30도의 위상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코사인에 그죠? 세타가 아니라 세타 마이너스 30도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루트 3의 선간전압, 전압계가 지금 선간전압 걸려 있어요. 100이고요. 거기에다가 전류는 30A, 거기다가 4.5 곱하기 10의 3승하니까 0.866이 돼요. 코사인이 0.866이 나오려면 그죠? 얼마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그죠? 전체 얘가 몇 도면 돼요? 30도면 되겠죠. 그래서 세타 마이너스 30도가 30이 되니까 세타는 전체적으로는 60도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몇 도다? 60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그죠?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봤을 때는 저처럼 풀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저처럼 풀지 마시고 그냥 60도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63번입니다. A상 전압이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있을 때 A상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그냥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의 전압을 다 더하면 되니까 더해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j2의 3 하고요.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j2의 8, 그 다음에 8 플러스 j2의 12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전 문제는 관연도 문제는 6 플러스 j7이었어요. 근데 이걸 크게 하고 위상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루트 6의 제곱, 7의 제곱, 아크탄젠트 어떻게 하는데요? 실수분의 허수. 그랬더니 얼마가 나온 거냐면 9.22의 각 49도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 거예요? 2번이 된 겁니다. 예전 여러분들 관련도 문제 보면 6 플러스 J7이라는 문제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예요. 그 문제인데 크기하고 위상으로 문제를 바꿔놓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64번입니다. AB단자의 전압이 20V고 이쪽으로 본 임피던스.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하고 똑같죠? 태분한 회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 임피던스가 저항이 얼마야? 4옴. 개방단자 전압이 얼마라는 거예요? 20V. 여기에 1옴을 연결한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쉽죠? 전류를 구해라. 전류 I는 저항, 그죠? 둘이 합치니까 5옴. 전압은 20이니까 4A가 됐었다. 이런 얘기죠. 자, 정답은요. 3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그죠? 태분한이 뭔지만 알면 금방 하죠. 개방단자 전압이 태분한 전압. 개방단자에서 이쪽으로 본 저항이나 임피던스를 태분한 저항 또는 태분한 임피던스라고 부르죠. 65번입니다. 공진회로, 직렬공진회로예요. 직렬회로고 공진회로의 첨회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양호도 또는 선택도 이렇게 불렀죠. 자, Q는 R분의 1에 루트 C분의 L로 구했습니다. 공식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저항은 10이고요. C가 얼마냐면 1 마이크로페럿, L이 10mHz예요. 자, 해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 10 나왔다 이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원전압에 대해서 L이나 C의 전압이 얼마다? 또 전원전압에 대해서 C의 전압이 얼마다? 10배 크다. 전원전압은 100V였지만 실제 회로에는 1000V의 전압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공진회로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이런 문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죠. 처음에도. 66번이야. 라플라스 역변환입니다. fs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2s 플러스 3이에요. 자, 우리가 라플라스 보면 부분분수 전개하면 되죠? s 플러스 1분의 k1, s 플러스 2분의 k2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k1부터 해볼까요? k1은 리미트 s가 마이너스 1로 갔대. 요거 지거 없애면 되죠? s 플러스 2분의 2s 플러스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야 1이에요. 이건 1이 됐고. 그렇죠? 자, K2는요. 리미트 S를 마이너스 2로 가져가면 자기 거 빼버리니까 2s 플러스 3이 되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고 이것도 마이너스 1이니까 또 1이에요. 그러면 역변환이 됐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된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정답이 그죠? 1번이 됐던 문제네요. 자, 이런 거 확인하세요. 딱 보시고. 라플라스 역변환 부분분수 전개하는 거는 가장 간단한 문제가 나온 거죠, 지금. 67번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지금 세 번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작년 올해 포함해서 3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A단자의 중성점에 대한 전압 뭐예요? 요 상전압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VA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도 숫자도 안 바뀌죠. 그래서 답은 125V예요. 됐죠? 답은 125V예요. 그런데 제가 푸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삼상평형일 때 A상, B상, C상의 전압은 0인데요. 그렇죠? 이때 VAB 성간전압은 A상 전압에서 B상 전압을 뺍니다. V의 BC는요. B상에서 C상을 빼죠. VCA는요. C상에서 A상을 뺍니다. 여기서 결국은 뭘 구하라는 거야? VA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가 없고 이건 지워버리시면 되고 이건 필요 없고 지금 얘하고 얘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니까 얘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얘하고 계산해 보자고요. 이 둘이 빼볼게요. 그래서 요거랑 빼보면 VA-VAB는 요 빼니까 그죠? 뭐가 됩니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죠? 둘이 빼버리면 1하고 4를 빼버리면 요 개념상으로 보면 요 식을 지금 여러분들 해설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제가 요걸 1번식이라고 했고 요거를 몇 번식이라고 했어요? 2번식, 요걸 4번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1번하고 4번을 먼저 빼보자고요. 그럼 1번하고 4번을 빼보니까 요거하고 요걸 빼보면 그죠? 빼보면 얘는 빠지겠고 없어질 거고요. 얘는 2배가 될 거예요. 그죠?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했더니 뭐야? 마이너스의 V의 CA는 계산해 보니까 A는 2배가 됐고요. 플러스 뭐가 됩니까? 플러스 남는 게 V의 그죠?
B만 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됐네요. 그래서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다시 따져보니까 요거 B 없애려고 얘네들이 더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VAB, 그죠? 둘이 빼볼게요.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요거랑 다 더해버리면 그냥 마이너스 VCA가 됐고요. 3배 VA가 된 거예요. VA를 찾을 수가 있네요. VA는 얼마요? 3배 VAB에서 V의 CA를 빼면 되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이걸 언제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지만 계산을 해보면 3분의 그죠? VAB가 얼마냐? 210V라고 문제에 있고 VCA는 얼마야? 마이너스 120 플러스 J의 180이니까 계산해보면 110 마이너스 J의 60이라고 하는 이런 값이 나오니까요. 루트 110의 제곱 마이너스 60의 제곱해서 계산하니까 125V 나오더라 이거예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면서 할 필요 없다고 하는 문제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저처럼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시험장에 갈 때는요, 답만 보고 가는 겁니다. 왜? 그림이 바뀌거나 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거죠. 자, 기억하세요. 68번입니다. 임피던스가 405인 회로 말단에 1205의 부하를 연결했어요. 특성 임피던스니까요. 뭐 전원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전원의 이 내부 저항을 뭐라 한다? 특성 임피던스. 얘가 405ohm이고요. 요런 단자에다가 부하를 그죠? 이렇게 해서 1205ohm을 연결한 거예요. 반사계수를 구하라. 자, 반사계수 구하니까 얘는 부하 저항이고 얘는 내부 저항이니까 반사계수는 항상 어떻게 해요? G2 플러스 G1에 G2 마이너스 G1이에요. 여기서는 얘가 당연히 이 앞에 있으니까 G1이고 얘가 G2라고 보면 그냥 계산 끝나버리죠. 1200 플러스 400에다가요. 1200 마이너스 400입니다.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되죠? 그죠? 특성 임피던스보다 부하 임피던스가 3배 크면 그죠? 반사계수는 무조건 얼마다? 0.5예요. 여기서 전원이 20kV 오니까 반사가 돼서 얼마 나온다? 반사파는 10kV가 된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림을 놓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림을 안 놓고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69번입니다. 비정연파의 외형률을 구하래요. 외형률은 기본파의 시료값에 대해서 전 고조파의 시료값이에요. 자, 전 고조파의 시료값입니다. 기본파의 시료값이고 전 고조파의 시료값인데 전부 다 어차피 루트 2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최대값을 하세요. 기본파 사인 오메가 t에 대해서 그죠? 3고조파 얼마야? 최대값 10, 5고조파 최대값 5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굳이 이거를 그죠? 여기도 루트 1은 안 하고 루트 2 뭐하러 이렇게 계산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0.37 나왔다 이거죠. 정답은 4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요 외형률 구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70번입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림이 여기 안 보이네. 네. 자, 전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0.5 쿨롱이 충전돼 있어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RC 회로니까 R분의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인데. 그렇죠?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T 이퀄 제로라니까 여기다 제로 넣으면 익스포넨셜 0은 1이죠? R분의 2인 이 초기 전류 값을 계산하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압이 없잖아요, 회로 안에.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됐다는 거는 V는 뭐예요? C분의 Q예요. 그래서 C가 2 마이크로페롯이고 얘가 0.5 쿨롱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25만 볼트나 돼요. 야, 이거 너무 큰데? 그래서 틀린 줄 알았죠. 그래서 자, 전류 구하려는데 25만 볼트인데요. 저항이 얼마야? 25kΩ이야. 일단 요거 없어졌잖아요. 그죠? 10A 흐르는구나 이 뜻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회로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회로 문제였는데 특히나 70번도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공부를 하든 안 하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봤었으면 그래도 맞춘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봤으면 맞출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71번입니다. 이득 데시벨로 구해라. 자, 이득을 데시벨로 구하면 20 로그 10에 얘들의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만 계산하면 데시벨로 바뀐다. 그러면 GS가 20의 S인데 여기를 GJ 오메가로 하면 J 오메가로니까 J의 20의 오메가가 될 텐데 오메가가 5니까요 얼마야? J의 100이에요. 크기만 구하면 얼마야? 100이죠 그냥. 자 그래서 20 로그 10의 100이에요. 이게 10의 제곱이니까 40대 11이다 이렇게 공부하셔도 되지만 그냥 계산기 눌러도 돼요. 그죠? 그래서 40대 11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던 문제입니다. 72번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문제죠. 그죠? 상태 천이행렬. 그죠? 상태 천이행렬 파이의 t는 라플라스 역변환의 si-a의 역행렬이에요. 야, 이거는 건드리면 시간이 무지하게 갈 거예요. 잘 보세요. si-a를 구해보면 S0, 0, S고요. 마이너스에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S0, 1, S 플러스 2예요. 이게 됐죠? 자, 그러면 요거의 역행렬을 구해보자고요. 자, Si-A의 역행렬을 구해봅시다. S의 S 플러스 2분의 1에다가요. 요건 서로 위치를 바꾸고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S 플러스인데 S 플러스 2 있으니까 S분의 1 되겠죠. 여긴 0일 거고요. 여기는 S의 S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S가 없어지니까 S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역행렬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역행렬을 구하는데 모르겠어요. 얘는 1이고요. 얘는 0이고요. 얘는 뭐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예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인 거 찾고 1, 0인 거 찾으니까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나 있네. 아, 망했네. 결국은 뭐예요? 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해봅시다. S의 S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얘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S분의 K1, S 플러스 2분의 K2에서 자, 이건 지울게요. 자, K의 1은요.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자기 거 없어지고 S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K의 2는요. 리미트 S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S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써볼게요. 얘만. 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죠? 2분의 1이니까 어쨌든 2분의 1을 바깥으로 그죠? 얘부터 앞으로 뺄게요. 요거 뒤로 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요로 보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자,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을 전체 2로 나눈 값이다. 아, 여기 있네요. 2로 나눈 애가. 정답이 그래서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험 준비할 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상태 천이행렬은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아주 많지 않으면 하지 마라. 혹시 해도 그죠? 그죠?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2분의 1 돼 있는 요것만, 요거 잘 보세요. 2분의 1로 나눴죠? 2로. 그러니까 2로 나눴던 거 요것만 하나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3번입니다. 특성방정식, 그죠? 자, 그래서 S4승, S3승, 2승, 1승, 0승까지 가야 되고 1, 11K고 6, 6, 0예요. 자, 이 기본인데 자, 주목. 제가 뭐라 했어요? 한 줄은 같은 수로 나눠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이니까 6으로 나눴어. 1, 1. 이렇게 해야 제어 전공인 거예요. 제어 전공 안 해도 6분의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저는 안 해요. 자, 요거 하니까 1분의 11 마이너스 1.
11-2가 10이 됐고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가 0이면 바로 요거 위에 거 올라온다 그랬어요. 자 여기고요. 10분의 10-k의 제로고 여기 k 그대로 올 거예요. k가 0보다 커야 되고 10-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k는 0에서 10 사이에요. 자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한 줄을 똑같은 수가 있으면 같은 수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눠버리면 계산이 상당히 심플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진상보상입니다.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진상보상은요. PD 제어예요. 미분 제어에 해당하죠. 그래서 진상보상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소궁성을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과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쓴다. 그런데 진상이라고 하면 위상이 앞서는 거예요. 누가 앞서요? 항상 출력 위상이 앞선다 그랬어요. 만약에 출력 위상이 입력보다 늦으면 뭐예요? 지상이라고 부르겠죠. 잘 보세요. 소공성 개선할 수 있고요. 안정성도 개선할 수 있죠. 입력이 출력보다 앞선다고요? 출력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은 RC회로의 형태로 하면 진상은 어떻게 만듭니까? 요렇게 만들죠. 입력단에 C가 있어요. 그죠? 뭐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75번이요. 시퀀스 회로 중에 복수의 여러 개의 입력 신호가 주어지면 우선 동작 시기를 선정하거나 현재 입력이 동작하고 있으면 다른 애를 넣어도 동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주목. 전동기 할 때 정역 운전하는데 정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0 넣으면 동작되면 돼? 안 돼? 전동기 터져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인터럭 회로라고 합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76번입니다. 전달함수 값을 계산하는데 자, 전달함수 값 어떻게 해요? 1 피드백분의 전향 공로 1 피드백 플러스니까 G1, G2분의 G1이에요. 얘 해볼게요. 자, 전달함수는 1 피드백 플러스 G1, G2분의요. 앞으로 가는 거 G1, G2에다가 G2분의 1이니까 요게 없어져요. 그러면 똑같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자, 전달함수 구해보세요. 1 피드백인데 플러스하고 G2분의 G1에다가 G2에 제곱하고 전향 경로는 뭐예요? G2분의 G1에 G2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없애버리고 G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나 없애버리면 똑같네요. 그렇죠?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이 문제도 그죠? 이 문제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그죠? 이 문제 보면 4번인데 이러고 느끼시면 더 좋죠. 그죠? 77번입니다. 출력 블록 선도를 계산하라 했어요. A도 1이고요. D도 1이에요. 플러스로 들어오는 애들은 전부 다 뭐다? 입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전달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1 피드백 얼마야? 3, 4, 5 마이너스로 왔어요. 3 곱하기 4 곱하기 5 하니까 얼마예요? 60이 됐고요. 앞으로 가는 경우가 뭐 있어요? 둘이 곱하니까 15 있지만 여기도 입력이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5. 그래서 61분의 20. 0.33이 됐던 겁니다. 자, 확인하세요. 정답 그죠? 0.33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우반면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죠? 좌반면에 실근이면 응답이 이렇게 될 거고요. 좌반면에 실어근을 다 가지면 어떻게 돼요? 진동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고요. 여기 있으면 허수축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일정하게 간다. 우반면에 실근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발산해 버린다. 우반면에 실어근을 다 갖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동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뭐야? 우반면에 실어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야? 점점 더 크게 진동한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 그죠? 다 그죠? 이론할 때도 다 하죠. 근데 실제로 특히 제어 쪽 같은 경우에는 이론만 하는 것보다는 좀 뭐죠? 보충 문제를 좀 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다 그 기본서 안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79번입니다. 오차가 검출될 때 오차의 변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조작량을 조절하는 거로 오차가 커지는 것을 막자.
즉 과도 현상 억제하자. 뭐예요? 미분제어입니다. 미분제어. 자, 꼭 기억하세요. 미분제어.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단위 계산 응답이에요. 자, 전달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응답이라는 건 입력이 고정된다 그랬죠? 입력이 S분의 1이라는 거고요. 얘네들은 S 플러스 1분의 1일 때 출력이 얼마냐는 거야. 출력은 S의 S 플러스 1분의 1인데 시간상에서 구하라니까 오늘 부분분수 참 많네요. 문제가.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K1은 리미트 S가 제로로 갈 때 S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0 넣으면 이게 1이 됐고 그 다음에 K2는요. 리미트 S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아, 요거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응답은 시간 영역에서 받으니까 S분의 1은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됐죠?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문제 보니까 그죠? ASAP님 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깜전님도 어서 오세요. 전기기사 필기에서 암기보다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 어떤 게 있나요? 했는데 제일 이해가 중요한 건 1번은 뭐예요? 회로이론이고요. 2번이 뭡니까? 전력공학입니다. 전력공학이 이해가 안 되면 실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두 번째는 회로가 안 되면 사실 전력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기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그죠? 또 무작정 답만 외우고 있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그죠? 그죠? 합격성 근처 점수를 받았지만 아깝게 불합격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놓치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포기하는 과목이 많아요. 자기학, 기기 뭐 이렇게 포기하는 과목이 너무 많은데 특히나 기기나 자기학도 요새는 CBT로 나오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찾아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ASAP님. 예. 자, 오늘 그죠?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설비 기준 하면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2세트 복원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세트거든요. 그래서, 그죠? 친구가 옆에서 물어보라는데요. 제가 이제 공기업 전기직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봐 달래요. 그죠? 그래서 공기업 전기직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1번 하고자 하는 의지. 2번 뭐예요? 2번 뭐예요? 열심히 할 자세. 3번 뭐예요?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숙련도.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단위 계산 응답을 만약에 면접에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단위 계산 응답을 면접 볼 때 뭐라고 물어볼까요? 이게 뭐예요? 단위 계산 응답이에요. 단위 계산 응답을 우리가 실무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그죠? 단위 계산 응답 아니야? 그냥 인디셜 응답이다. 틀렸어요. 단위 계산 응답이라는 건 뭐예요? 단위 계산이라는 건 입력이 1이라는 거예요. 단위 계산 응답을 쓰겠다는 거는 뭐예요? 직류인가를 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공기업에서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죠? 관연도 달랑달랑 외워가지고 공기업 시험 보니까 3년째 하고 있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 없애려고 5월 31일 날 공기업 설명회 하고 또 하겠습니다. 예. 추석이어님 실기 광도 문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지. 그리고 그 광도 문제뿐만 아니라요. 관연도 문제 안에 다른 출판사랑 다른 문제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제가 풀이한 거하고 다른 출판사 다르면 양쪽 다 왜 그렇게 답을 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오시면 서로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저쪽은 안 내요. 나만 내지 맨날. 여러분들 이상하게 되게 웃긴 게 저한테만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출판사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다른 출판사 실기책 보세요. 나 다른 출판사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역률이 다른 전류를 그냥 크기만 뺀다는 출판사들이에요. 말이 됩니까? 전기 왜 배웠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절연대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배수야. KC 똑바로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공칭전압 15만 4천인데 거기다 0.72 했다는 거예요. 그건 공칭전압이에요. 여러분들 필기 문제 다 꺼내보세요. 최대 사용전압이 1호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호사를 공칭전압을 주면 최대 전압을 구해야 되는 거죠. 너무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분명히 모든 근거를 다 써놓습니다. 책에다가. 그러니까 광도 문제도 그랬잖아요. 뭐예요? 광도가 뭐예요? 발산 광속의 입체각 밀도라고. 광속이 발산이 되면 입체각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대충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대충 얘기하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네. 2회차 필기 복원해 줄 겁니다. 네, ASAP님이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